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결과, 그 어느 날은 사실 수십 년 동안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밤마다 늦게 자고, 아침은 거르거나 대충 때우고, 움직이지는 않으면서 걱정은 늘어가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살아온 시간이 차곡차곡 쌓인 끝에 지금의 몸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이거 드시면 혈압 떨어진다. 저거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이 영양제가 치매를 막아준다. 저 차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강식품이나 약은 전체의 한 30% 정도 보조 역할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바로 여러분의 생활 방식입니다. 언제 주무시는지,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식사는 규칙적인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식후에 바로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고 사시는지,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의 혈압과 혈당, 수면과 기억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약이 늘어나고 검사 결과에 불안해지면서도 정작 삶의 구조는 그대로 둡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은 선택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몸이 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몸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요? 이제 와서 운동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나이는 병의 원인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질서는 젊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집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먹고 언제 멈추는지, 언제 움직이고 언제 쉬는지, 이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약을 아무리 바꿔도 몸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병이 생긴 게 억울한 게 아니라요.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방치했더라고요. 이 말은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비슷한 상태에 와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야근 늘어나는데 기운은 줄어들고 밤에는 걱정이 많아 잠이 얕아지고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를 버텼다는 느낌만 남는 삶. 이것은 노후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무엇을 드시라거나 어떤 약이 좋다는 이야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질서가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질서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의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과 삶을 다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혈압이 문제인지, 혈당이 문제인지, 콜레스테롤이 문제인지, 잠을 못 자는 게 문제인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무너져 온 생활의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수치는 결과일 뿐이고 진짜 원인은 그 수치를 만들어낸 하루하루의 반복에 있습니다. 병원 검사표에 찍힌 숫자는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어제와 그제, 지난달과 작년, 그리고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생활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음식부터 떠올리십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끊어야 하나, 어떤 영양제가 좋다더라, 누구는 이걸 먹고 좋아졌다더라. 물론 음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혈당이 안정되고 어떤 분은 더 나빠집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잠이 잘 오고 어떤 분은 여전히 새벽에 깹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음식이나 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몸의 상태, 그리고 그 몸을 만들어 온 삶의 리듬입니다.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부터 하십니까? 바로 휴대폰을 보지는 않으십니까? 잠에서 완전히 깨기도 전에 뉴스와 메시지, 걱정거리부터 머릿속에 채워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몸을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긴장을 올리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혈압은 아침부터 올라가고 심장은 쓸데없이 빨리 뛰고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루가 시작되어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을 거르거나 대충 먹으면 혈당은 더 불안정해지고 점심과 저녁에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낮 동안은 어떻습니까? 움직여야 할 시간에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조금만 더 이것만 끝내고 하면서 계속 버팁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염증을 키우고 근육은 점점 사용되지 않아 줄어들고 혈액순환은 느려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통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조용한 단계에서 이미 건강의 방향은 결정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쌓아둔 걱정, 서운함, 불안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떠오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일, 자식 걱정, 건강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수면이 깨지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고 다음날 아침 몸은 더 무겁게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약 없이는 잠들기 어렵고 약을 먹어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평안이 사라진다. 평안이 사라진다는 것은 마음만 불안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안이 사라지면 몸도 함께 흔들립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혈당은 들쭉날쭉해지고 소화는 느려지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혈압, 당뇨, 불면, 기억력 저하, 관절 통증,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무너진 생활의 질서가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나이가 바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질서해도 몸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이상 무질서를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전혀 다른 몸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건강을 버티고 계신가요? 약으로 참고 미루면서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다면 그것은 관리가 아니라 버팀입니다. 관리는 방향이 있고 기준이 있고 반복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더 많은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바로잡아야 할 기본부터 세우자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무너진 질서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기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늘 결과부터 붙잡습니다. 혈압 수치가 몇인지, 혈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만 붙잡고 있으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이미 지나간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혈압계에 찍힌 숫자는 어젯밤의 잠, 어제 하루의 긴장, 그 전날의 식사와 활동이 모두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러니 숫자를 낮추고 싶다면 숫자보다 먼저 그 숫자를 만들어낸 하루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아주 단순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아침, 낮, 밤. 이 세 구간 중 어디가 가장 무너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침이 흔들리면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밤이 무너지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낮이 흐트러지면 몸은 계속 피로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이 세 구간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은 급하게 시작되고 낮은 버티는 시간으로 흘러가며 밤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리듬이 끊어지면 몸은 언제 긴장해야 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항상 비상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심장은 쉴 틈 없이 일하고 혈관은 늘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호르몬은 불규칙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오르고 혈당은 안정될 틈이 없고 잠은 얕아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느낌,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순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변화, 예전보다 자주 깜빡하는 기억,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단순히 육체로만 보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 삶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불안해지고, 몸이 지치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곧 삶의 방향을 지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반복하며 어디에서 멈추는지가 곧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만들고 그 마음 상태가 몸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꿔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의지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열심히 해야지라는 다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지킨다는 기준은 삶을 바꿉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하루에 최소한 얼마나 움직일지, 밤에는 어떤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이 세 가지만 기준이 잡혀도 몸은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으면 지키지 못하고 자책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의 기준은 세 가지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첫째, 하루의 시작을 안정시키는 기준. 둘째, 하루 중 몸을 살리는 움직임의 기준. 셋째, 하루를 회복으로 마무리하는 기준. 이 세 가지가 잡히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음식도, 약도, 운동도 이 기준 위에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보상이 아닙니다. 질서를 회복한 사람이 누리는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피로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으라는 신호입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 즉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왜 혈압과 혈당, 수면까지 동시에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의 시작, 즉 아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망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고 묻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은 하루의 출발선이 아니라 몸의 방향키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혈압의 흐름이 정해지고 혈당의 곡선이 그려지고 하루 종일 몸이 긴장 모드로 갈지 안정 모드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을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무질서하게 넘기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 한 줄, 메시지 하나, 영상 하나가 머릿속을 먼저 채웁니다. 이 순간 몸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음부터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되고 혈압은 아침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커피를 마시거나 아침을 거르거나 급하게 식사를 하면 혈당은 더 크게 출렁입니다. 이 출렁임은 하루 종일 이어져서 점심 이후의 피로, 오후의 무기력, 저녁의 폭식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교적인 문장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아침에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느냐가 하루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걱정을 먼저 받아들이면 몸은 경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에 질서를 먼저 받아들이면 몸은 안정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운동을 해도 아침이 불안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단순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은 속도를 늦추는 시간이라는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빠른 자극보다 느린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눈을 뜬 직후 최소한 몇 분은 바로 움직이지 말고 깊게 숨을 고르며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심장은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관은 서서히 열리고 몸은 오늘 하루를 준비할 여유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한 잔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을 깨우고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해 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 대신 커피부터 드십니다. 커피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몸에 자극을 먼저 주면 그날 하루는 계속 자극에 의존하게 됩니다. 아침의 첫 선택이 곧 하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양으로 너무 달지 않게 먹는 것만 지켜도 혈당의 출렁임은 크게 줄어듭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이 과해지고 아침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침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정말 건강을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소한 것들만이 나이가 든 몸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강한 운동, 극단적인 식단, 갑작스러운 변화는 젊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크고 빠른 변화가 아니라 작고 반복 가능한 질서입니다. 아침에 질서가 잡히면 낮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밤의 수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서로 연결되어 몸 전체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을 오늘과 똑같이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단 한 가지라도 다르게 시작해 보실 건가요?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침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의식적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다음에는 이 아침의 질서가 낮 동안의 움직임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 연결이 왜 혈압과 혈당, 근육과 순환을 동시에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의 질서가 잡히면 이제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낮의 움직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낮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버티는 시간, 할 일은 많지 않은데 몸은 늘 피곤하고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기운이 없고 움직이기 싫어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낮 시간이 건강의 분기점입니다. 낮에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혈당의 안정성이 결정되고 근육의 유지 여부가 갈리고 밤에 잠들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몸은 쓰지 않으면 금방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가 묵직해지고 허리가 굳고 숨이 짧아지고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졸음이 몰려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커피나 단 것으로 버팁니다. 잠깐은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그 대가는 밤에 치르게 됩니다. 오후의 인공적인 각성은 밤의 자연스러운 졸림을 빼앗아 가고 그 결과 수면은 얕아지고 회복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낮과 밤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낮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짧게라도 움직이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는 것입니다. 길게 운동할 필요도 없고 땀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속으로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버리면 혈당은 급격히 올라가고 혈액은 장과 복부에 몰리며 다리와 뇌로 가는 흐름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식사 후 10분 정도만 천천히 걷는 습관이 혈당과 혈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10분은 운동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음식이 몸에 들어온 뒤 질서 있게 처리되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무릎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너무 안 움직여서 더 아파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에 부담이 몰리고 그 부담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이 악순환은 점점 깊어집니다. 낮에 아주 짧은 움직임이라도 반복하면 근육은 자신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다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은 그 근육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배분하고 통증도 서서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게으름으로 손을 놓으면 집이 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일 이야기로만 보지 마십시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손을 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안에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손을 대기 시작하면 무너짐은 멈추고 회복의 방향이 생깁니다. 낮에 하는 작은 움직임은 바로 그 손을 대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제자리에서 몇 번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 복도를 한 바퀴 도는 것, 창문을 열고 서서 깊게 숨을 쉬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혈액순환을 살리고 뇌에 산소를 보내고 밤에 잠들 수 있는 피로를 만들어줍니다. 낮을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면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밤에 억지로 자야겠다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쉬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음 단계, 밤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왜 밤이 무너지면 어떤 노력을 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무엇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밤의 회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관리한다고 하면서도 밤을 가장 가볍게 여깁니다. 잠은 자면 되는 거 아니야? 눈만 붙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시니어의 건강에서 밤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낮에 쌓인 모든 선택의 결과를 정리하는 회복의 핵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무너지면 아무리 낮에 잘 먹고 조금 움직이고 약을 잘 챙겨도 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제 긴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자주 무시합니다. 저녁을 늦게 먹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보거나 하루 종일 쌓아둔 걱정을 되풀이합니다. 이때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이 계속 일을 시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잠은 얕아지고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 자체가 깨지고 회복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잠은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꼭 자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은 낮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밤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밤을 바꾸려면 밤부터가 아니라 저녁의 질서부터 바꿔야 합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밤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녁 식사부터 돌아보십시오. 너무 늦은 시간에 먹지는 않으십니까? 배가 완전히 부른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는 않으십니까?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눕게 되면 몸은 밤새 소화와 회복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은 뒤로 밀리고 잠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양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않는 것만으로도 밤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건강의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분노와 걱정, 서운함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면 몸은 긴장 상태로 밤을 보냅니다. 심장은 쉬지 못하고 혈압은 내려갈 틈이 없고 뇌는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짧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일로 미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괜찮았던 것 3가지만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무사히 일어난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누군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눈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정리만으로도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고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회복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밝은 빛, 시끄러운 소리, 불편한 침구는 모두 잠을 방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나 베개를 바꾸는 것을 사치처럼 생각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는 사치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기본 도구가 됩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이 내려와야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몸에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이제 하루가 끝났고 쉬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밤의 질서를 하나씩 회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덜 무겁고 낮 동안의 피로가 줄어들고 약에 대한 의존도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바로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질서, 낮의 움직임, 밤의 회복을 차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도 함께 움직입니다.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건강 루틴의 전체 그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의 질서, 낮의 움직임, 밤의 회복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보다 특별한 게 없네 라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기적도 아니고 새로운 비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에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바뀔 때 그때부터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침을 조금 더 천천히 시작하고 낮에 잠깐이라도 몸을 쓰고 밤에 하루를 정리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세 가지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 몸은 이제 회복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뀌지 않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패턴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크고 힘들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기보다 잠깐 숨을 고르는 것, 식사 후 바로 앉지 않고 몇 분만 걸어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몸의 방향을 다시 씁니다. 건강은 참는 사람이 얻는 보상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한 사람이 누리는 결과입니다. 성경에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도 똑같습니다. 작은 습관을 소홀히 하면 큰 변화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질서를 지키기 시작하면 몸은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혈압과 혈당, 수면과 기력은 마음대로 조종되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숫자에만 매달리기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하루의 구조를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정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꼭 지킬 한 가지 기준입니다. 아침 기상 시간일 수도 있고 식후 10분 걷기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 하루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지켜지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몸은 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를 시작할 신호를 우리가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건강을 다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오늘부터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는 다짐은 실천을 훨씬 오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아직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